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2014년에 부산영화제 에이템이라고 하는 기획개발 아시아 프로젝트 마켓이라는 기획개발을 하는 마켓이 있었는데 2014년에 제가 선산이라는 작품을 갔더라고요. 횟수로는 이제 10년이 됐는데 한 10년 전부터 좀 이렇게 마음에 좀 품고 있었던 이야기고 아마 이동남 감독과 제가 부산행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반도 같은 작품을 같이 하는 동안에도 제가 간혹가다 그 선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선산이라는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얘기를 좀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동남 감독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 10년 전에는 제가 굉장히 어떤 한국인의 정서에서 나오는 어떤 스릴러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맥락 안에서 나온 작품인 것 같고 민홍남 감독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같이 작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민홍남 감독과 황은영 작가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은 신업 정도 있었던 거를 이야기를 좀 디벨롭했던 것 같고 과거의 이야기 쓸 때하고는 좀 달랐던 거는 사실은 어떤 명확한 어떤 목적지를 두지 않고 이 나머지 이제 민홍남 감독과 황은영 작가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캐릭터들을 놔두고 좀 큰 조류에 좀 몸을 맡기는 듯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분명한 어떤 주제 같은 거 갖고 있었지만은 그걸 이제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뭔가를 만들어간다기보다는 거대한 조류에 좀 휩쓸리면서 한번 이야기를 써보자 하면서 나머지 두 작가들과 같이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게 사실은 되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르신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고 선산 때문에 친척들끼리 싸움이 났다. 형제가 어떻게 네.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와 이거 되게 한국적인 독특한 어떤 소재인 것 같다.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하고 그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약간 괴담 같은 그런 이야기는 되게 상반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엮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좀 재미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한국적인 두 작품 정도를 같이 했으면 사실은 작업하면서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사실은 되게 상당합니다. 굉장히 연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현장을 이끌어가는 능력 그리고 작품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뭔가 늘 현장에서 좀 새로운 걸 보여주려고 노력을 한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뭔가 김현주 배우에게 그동안 못 봤던 김현주 배우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 같은 거를 보고 싶은 마음을 굉장히 생기게 만들어주는 배우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서아라고 하는 역할은 사실은 그동안 김현주 배우에게 보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하기도 하고 굉장히 욕망이 강하기도 한 되게 보지 못했던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었고 지금 작품 보시면 사실은 그런 김현주 배우의 새로운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상승할 수 있는 김현주 배우님이 좀 약간 좀 좋은 직장의 연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동안 안정적인 근데 이번에 의외로 이게 좀 찌질한 게 되게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찌질하고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되게 잘 어울리셔서 저도 좀 보면서 되게 물론 이제 저도 현장에서 있진 않았지만은 완성본을 보면서 되게 다른 얼굴을 봤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경수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김영호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종교 좀 잘못된 종교적인 믿음하고도 연결돼 있고 어떤 뒤틀린 가족사 자체를 좀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봤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몸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상당히 어려웠겠죠. 근데 이경수 배우는 사실은 이렇게 뭔가를 도전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배우. 잃을 게 없다? 나는? 그렇게 보이듯이 정말 약간 좀 뭔가 이렇게 도전하는 걸 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경수 배우가 만들어내는 김영호라고 하는 인물을 제가 이제 처음 접했을 때 사실은 되게 어떤 모습일까 저도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보는 순간 이런 모습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경수 배우는 이제 앞으로 또 많이 얻게 되면 이럴 게 많아지면은 그런 도전을 못하겠지. 근데 어쨌든 굉장히 그런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이걸 정말 극찬이죠. 기분이 어떠신지? 일단 제가 뮤즈가 뭔지 잘 몰라요. 뮤즈가 영감을 주는 그치, 영감을 주는 나만의 여신 뭐 그런 느낌이죠. 영감을 주시진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의외의 대답인데요. 예, 영감은 안 준다. 예. 영감을 떠올리는 방법은 따로 있고 오히려 좀 뭐랄까 뮤즈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페르소나에도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굳이 또 다른 네.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이야기를 쓸 때 어떤 주인공을 내세울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어떤 이해 관점으로 사실은 볼 것인가 그런 거를 할 때 사실은 좀 아무래도 이제 앞선 두 작품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이야기를 쓰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 모습을 가장 잘 이제 작품을 쓰면서 사실은 대중성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늘 작품을 쓸 때 그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작업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선산이라는 작품은 되게 오랜만에 이 영화가 줄 수 있는 질문에 되게 집중을 해서 대본을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주 뭐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제 좋은 작품은 사실은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이 작품이 줄 수 있는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이 단순해 보이지 않도록 거기 질문에만 집착해가지고 집중해서 좀 우직하게 대본 작업을 할 수 있었던 작업이어서 사실은 저한테는 되게 귀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늘 대중성이 있는 작품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게 저의 노력하고는 사실은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 작품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알았기 때문에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작품 자체에만 되게 집중해가지고 작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평가나 대중적 반응은 사실은 제 손을 떠난